안녕하십니까, 이순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수만 명의 미국인 휴대전화를 감시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해외 로밍 서비스의 보안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미국인들의 휴대전화 통신을 감시했다는 분석 보고가 나온 것입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인 엑시젠트 미디어는 최근 중국 정부가 국영통신사인 차이나 유니콤 통신망을 이용해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인 수만 명의 휴대전화를 통신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가로채기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동 통신사들이 국제 로밍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이용하는 SS7이라는 모바일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통신사들은 가입자들이 이동 중에도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항상 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외에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통신사 간의 신호 교환을 지원하는 SS7 모바일 네트워크입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보고서를 쓴 보안 전문가 게리 밀러의 말을 이용해서 이번 사이버 공격이 국영통신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국가 차원의 첩보 작전의 존재를 보여준다고 전해줬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도 카브리에에서 진행된 통신 감청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현지 이동통신업체 2곳이 차이나 유니콤의 도청에 연루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줄고 카리브해에서 시작된 공격이 늘어난 점을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해외 사업자들을 내세워서 활동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무역과 또 기술 투자로 카리브해나 또는 아프리카와 관계를 강화하고 이들 지역의 대체 네트워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이버 공격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차이나 유니콤 등 미국에서 영업하는 중국 통신사 중국의 국영통신사 2개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사업 중단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통신사를 이용하는 미국은 중국 공산당에 이용되거나 또는 통제당할 수 있다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차이나 텔레콤은 가디언지가 주장하는 이러한 기사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국도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통신사를 통해서 이렇게 휴대전화를 감시하고 이 정도로 감시하고 있다는데 우리 한국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아무런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토록 이 휴대전화를 감시하고 이렇게 있다면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휴대전화 감시는 정말 누워서 떡 먹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또 지난 11월 3일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당선자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국가정보국은 공식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외세가 개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정보국의 존 레터클리프 국장은 올해 11월에 있던 미국 대선에서 외국 세력의 간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최근 레터클리프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레터클리프 국가정보국 국장은 올해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 중국과 이란, 러시아의 개입이 있었다면서
내년 1월에 이 같은 상황 보고서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레트클래프 국장은 그 미국 정부가 보유한 국가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또한 사령탑이기도 합니다. 레트클리프 국장의 이번 발언은 앞서 이제 국가안보관리들의 성명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좌파 성향의 그 국가관리들은 이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그동안 발표를 해왔고, 또한 좌파 언론사들은 지금 바이든이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는 아직 누가 대통령이 당선됐는지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상 이수님 TV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